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깊습니다. 지하상가의 전대와 매매를 금지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때문인데요. 합의를 위해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도 구성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상생협의회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지난 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하상가의 임차권을 매매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었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천시가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 네. 그럼 기존 조례로 상가에 투자를 했던 상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잔여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위탁 계약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권리를 보장하고요. 점포 재임대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조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잔여 계약이 남은 상인들의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안으로 보장 내용을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네. 상생협의회는 인천시의원 3명, 지하상가 상인 대표 4명, 인천시 관계공무원 3명,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대표 4명 중 3명이 최근에 사퇴를 한 겁니다. 상생협의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힌 건데요. 가장 중요한 상임대표들이 대거 빠지자 상생협의회가 현재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인 대표들은 그럼 왜 사퇴를 한 겁니까? 내부 반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 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요. 네. 앞서 기존 조례가 이제 전대와 매매를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지하상가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뭐 들리는 부평 지하상가만 놓고 봤을 때 이 투자 금액이 약 3억에서 한 8억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천시는 이제 조례 개정 당시에 지역 13개 지하상가 연합체인 이제 인천시 지하도상가 연합회와 협의를 했는데 네. 이런 반발에 이제 상가 단체 상당수가 지하도 상가 연합회를 탈퇴하고 특별 대책위를 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2년 지하상가 관리를 위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이 공공재산의 관리를 지하상가 상인회에게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상인들에게 받아내요. 네. 대신에 지하상가를 매매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제 허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상위법 위반인데 이런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는지가 미지수예요. 그렇네요. 저도 취재를 했는데 당시 인천시의 어떤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인천시도 왜 이런 조례가 통과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 상인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된 내용을 조강목 특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혼한 가정이 벌써 9가정이나 돼요. 지하상가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남편 퇴직금 받은 걸로 돈 좀 빌려가지고 융자받고 해서 샀어. 하루아침에 지금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는 나간다는 보증금 뭘로 물어주냐고.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등지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 거지됐다. 가정이 다 깨지고. 공유재산인데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참 하자가 많은 과거 그 조례 때문에 상황이 꼬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상인들의 투자금을 이제 시에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한 보상 방안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천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에 상인들이 다시 한번 참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봉원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역에 임차권을 획득하시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다가 하는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자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일 개인의 점포주들과 시 담당자들이 계속 만나 개별적으로 3천여 명 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들 대표 저희 의회 전문가들이 모인 구성해서 못다한 조례 개정 이후에 후속으로 담아야 할 모든 정책들을 감안하자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고요. 지금도 특대위에서 사과를 하고 주장만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시면 사과 바로 하고 내일 상생협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화의 폭을 빨리 맞추셔서 상생협의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끔 돌아와 주시면 상인들이 상생협의회에 들어와야 이게 조금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입장이 여전히 회의적인가요? 아닙니다. 그 특대위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회의를 열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차례 회의를 열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상생협의회에 참석해서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당연히 비어있는 상생협의회 상임대표 자리도 채울 예정인데요. 하지만 보상 등 이제 쉽지 않은 안건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계획이잖아요. 논의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오랜 시간을 끌어온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꼭 이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